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만나야 되지 않을 사람이다. 그래서 잘라내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 행동과 그 결과 등으로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거예요. 문제는 그 태도와 자세, 행동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충분한 정보와 이를 입증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 후에도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전화번호를 차단한다든지 있고 또 그런 나름의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제로 하는 건 뭐냐면 정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 대놓고 사기치거나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그건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우리가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꽤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좀 불편해도 예를 들면 뭐 한 10년, 20년 직장에서 같이 있었다든지 또 뭐 한 20, 30년 오래된 친구라든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은 지금에 와서 그것을 구분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과정 중에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간관계에서 그 결과는 언제나 시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줄 것 같은 남자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금방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결혼이나 직장에서의 오랜 인간관계나 우정과 같은 의미 있는 관계들은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그 관계는 이런 관계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쟤랑은 돈 거래 안 해. 이 정도지 뭐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유형을 보고 내가 판단한다기보다는 삶을 살면서 내 주변에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그들을 만나는가. 여기에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곁에 둬선 안 되는 사람, 막 이런 잘라야 될 사람을 그런 걸 구분하는 것보다는 나는 왜 그런 사람 견디기 힘들까? 왜 그런 사람 불편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타인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내가 왜 그 사람을 불편하게 느낄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제가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논의에는 정말 나쁜 사람은 빼는 겁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저는요, 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절대 제 앞에 끼어들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예. 그런데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단 차를 운전하며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면 지금 같은 시대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갈 수가 없어요. 나도 끼어들기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초보인데 끼어들기 잘 못하니까 내가 깜짝 놀랄 만큼 확 끼어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끼어들기 하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또 하나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투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그들을 보는 거죠.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끼어들기라는 하나의 행동 때문에 자세 때문에 태도 때문에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나쁜 사람으로 못된 놈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운전자들 그리고 오늘도 내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우리 인생에 관계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끼어들게 하는 나쁜 놈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나도 끼어들기를 하니까요. 좀 더 사람을 넓게 볼 수 있고 좀 더 넉넉하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끼어들게 하는 나쁜 놈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게 내가 얼마 보지 않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어떤 착각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런 능력을 사람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나의 어떤 그런 관점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학습하고 노력하고 연습해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는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거절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 가고 돈도 내고 이런 일들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니까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보험을 들으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요, 그리고 바로 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못 끊어요. 그래서 딴 거 하면서도 막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못 끊는 거예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거절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해야 될 것에 대해서 거절할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죄송하지만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하는 겁니다. 물론 말도 그 마음을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표정이나 이런 거 보고 통밥으로 찍어서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가만히 참고 있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눈치로 다 때려잡고 우리가 오래된 관계니까 그렇게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분들은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거절할 줄도 알고, 때로는 좀 불편하고 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난 이걸 원합니다, 난 이걸 필요로 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거는 드러내야 되는구나, 표현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노력하는 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내가 이 사람이 멀어져야 될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보고 내 태도와 자세에 맞춰서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투명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쉽게 대하거나 만만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남을 겁니다. 물론 혹시라도 나의 경제력이나 인지도, 권력 같은 것을 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나를 써먹으려고. 그러나 그들이 함부로 나를 좌지우지 못하고 나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있어도 그렇게 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나도 때로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때로 내가 필요한 그런 관계라면 그 관계의 명확한 영역 안에서 서로가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건강하게 드러내고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내 곁에 남아있을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남아있게 되는 것. 저는 이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주도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결국에 내 삶에서 주인공은 나기 때문에 나라는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타인이 나를 싫어할까봐 불안해가지고 그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은 그 일만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이런 세 가지는 내가 연습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능력을 어떤 연습을 통해서 키울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한 얘기 몇 가지만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거절하는 멘트를 준비하고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상대방은요, 내가 거절할 수 없도록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옵니다. 외우지 않으면 그럴 때 대응 못 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은요,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이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안해, 내가 오늘 수첩을 안 가져와서 그래요. 이제 요즘은 다 핸드폰에 쓰지만 예전에 이제 수첩에다 일정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거절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런 말들도 내가 거절하는 되게 중요한 방식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부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꼭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제가 다음 기회는요 꼭 참석할게요. 훅 들어왔을 때 죄송해요 라는 멘트들이 내가 좀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그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멘트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청하는 거거든요. 요청은요, 연습이 되게 편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데 가잖아요. 예.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반찬이 되게 맛있는 게 있어서 그 반찬을 한 번 다 먹었어요. 근데 한 번 더 달라 그랬어요. 아, 요거 반찬 좀 더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네다섯 명이니까 그걸 또 홀딱 다 먹어버렸어요. 한 번 더 달라는 얘기를 못 해. 그럴 때 해보라고요. 이게 연습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내가 쉽게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거절당하는 건 여러분 필수입니다. 이 거절의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 요청하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이런저런 방법이 찾아지고 결국은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지 말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고 막 그렇게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야 그렇게 드러내도 괜찮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표현하는데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너 진짜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좀 지금 화가 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표현이 더 낫겠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래서 관계를 깨버리고 망쳐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 감정은 지금 이래라고 표현해 주는 연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좀 편하신 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표현해 주면 상대가 알아듣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잘 연습하시면서 아주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타이밍입니다. 거절할 때도 요청할 때도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도 심지어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도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머니가 지나가실 때 좀 보고 있다가 아주머니가 뭐 여기 쓱 지나가실 때 한 번만 좀 더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네. 저기 있는데 아주머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이런 거보다는 네. 그런 타이밍에 적절하게 딱 하는 거. 뭐 부부관계에서도 집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할 때 거기에 내가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아우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부정적인 감정도 아니 뭐 한 달이나 지났다가 내가 사실 말이야 옛날에 너 그럴 때 내가 됐다고 화났었다. 이거는 타이밍이 늦은 거예요. 결국에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언제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가장 좋은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가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나 좀 힘든 사람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을 구분하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과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여러분 모두가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명진 교수님을 모시고 나이 들수록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